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운동이 60세 이후엔 오히려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다리 근력을 키우고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전 세계 수술실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분들, 심지어 하루만 보씩 걷는 분들조차 무릎 골절, 관절 염증, 연골 손상으로 찾아옵니다. 너무 심해서 뼈와 뼈가 마치 사포처럼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돈이 되는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 걷기 운동과 피트니스 웨어러블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조 원입니다. 운동화 브랜드, 만보기 회사,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을 때마다 돈을 법니다. 수천 가지 운동 중에서 딱 5가지만이 근육을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골절 위험을 낮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를 압도하는 의사가 직접 인증한 5가지 운동을 공개합니다. 관절을 재건하고 근육 손실을 막는 운동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일본 병원에서는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르신들에게 이 동작을 시켰더니 물리치료보다 더 빠르게 다리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국제정형외과 저널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입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거나 운동하시나요? 오늘 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5위, 벽 푸시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푸시업이 젊은 운동선수나 군인 훈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벽 푸시업은 어쩌면 시니어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일 겁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진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상체 근력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변형 푸시업을 한 그룹은 단 8주 만에 기능적 근력이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걷기만 한 그룹은 고작 7%였죠. 벽 푸시업의 장점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쓴다는 겁니다. 가슴, 어깨, 삼두근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낙상을 막아주는 코어 안정, 근육까지 단련된다는 거예요. 상체 근력은 넘어질 때 몸을 잡아주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장바구니를 들 때 필요한 힘과 직결됩니다. 이 운동은 중력에 저항하면서도 몸을 안전하고 통제된 자세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벽에서 팔 한 뼘 정도 떨어져 서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 어깨 너비로 벽에 댑니다. 그 다음 코가 벽에 거의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핵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코어에 힘을 주고요. 힘이 세지면 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서세요. 각도가 커질수록 저항이 세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상체 근력을 유지하면 손쉽게 힘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의 골밀도도 높여줍니다. 골다공증에 특히 취약한 부위죠. 연구에 따르면 6개월 꾸준히 하면 골밀도가 2.8% 증가합니다. 근육은 이런 종류의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만 쓰니까 상체는 나이 들수록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높은 선반에 손 뻗기나 무거운 문 밀기 같은 일상 동작에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4위, 템포를 조절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60세 이후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운동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 수십 번 하는 동작이니까요. 노화 및 신체활동 저널에 실린 종합 연구를 보면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이 빨라졌고 2년간 거동장애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의자 스쿼트는 엉덩이, 허리 근육을 포함한 근육을 단련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나이 들면서 거의 모든 근육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50세에서 80세 사이 훈련 안 하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어르신들이 낮은 의자나 변기에서 팔, 힘없이는 못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 근육을 정확히 공략하면서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자 덕분에 거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튼튼한 의자 끝에 앉으세요.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해 탄력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로 밀면서 일어나세요. 가슴은 들고 척추는 중립을 유지합니다. 마법은 내려갈 때 일어납니다. 34초에 걸쳐 천천히 의자로 내려앉으세요. 이게 근육을 최대로 쓰게 하고 빠르게 튀는 동작보다 훨씬 빠르게 근력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걸 편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자에게 일반 속도 운동보다 10%더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편심 운동은 심혈관 스트레스도 적어서 심장질환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71세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했는데 매일 의자 스쿼트를 3개월 하고 나서는 손주들과 바닥에서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운동은 일어서고 앉고 계단 오르고 차에 타고 내릴 때 쓰는 근육을 정확히 단련합니다. 신체적 이점 외에도 하체 근력 향상은 인지 기능 개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운동 중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신경가소성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낙상 공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덜 움직이고 더 약해지고 더 넘어지기 쉬워지죠. 하지만 다음 운동은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3위, 점진적 난이도를 높이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나이든 올바른 훈련으로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한 발로 단 10초만 서 있을 수 있으면 향후 7년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이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지를 예측합니다. 한 발 서기는 3가지 핵심 시스템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뇌의 전정기관, 시각 시스템,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고유 수용 감각이죠.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이 시스템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하도록 재조정됩니다. 일상 모든 측면에서 균형이 좋아지는 거죠. 발목 근육, 특히 발목이 꺾이거나 삐는 걸 막아주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매 연습마다 강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나이와 사용, 부족으로 빠르게 위축되지만 80세가 넘어도 집중 훈련에 놀라울 만큼 잘 반응합니다. 시작은 간단하지만 진행 과정이 이 운동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부엌 조리대 같은 튼튼한 표면 옆에 서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겨우 23cm 들고 10초간 버팁니다. 쉬워지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베개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 서세요. 각 단계마다 균형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해 적응과 향상을 유도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 연구에서는 매일 단 5분 한 발 서기를 연습한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을 줄이고 보행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보행 속도 향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는 노인의학에서 6번째 활력증으로 여겨지며 인지 저하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모든 걸 예측하거든요. 작은 낙상 후 외출을 멈췄던 74세 김땡땡 씨는 6주간 균형 훈련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금은 등산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균형을 단련하면 뇌가 말 그대로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신경가소성이 노년까지 계속된다는 증거죠. 낙상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피하는 건 오히려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다음 운동이 협응력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2위, 자세와 등. 근력을 위한 밴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보이는 앞으로 굽은 자세. 이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후만증이라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호흡, 소화, 균형에 영향을 주고 낙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높입니다. 밴드로우는 이걸 직접 막아줍니다. 등을 강화하죠. 어깨를 뒤로 당기고 척추를 정렬하는 바로 그 근육들입니다. 걷기 운동은 이 등 근육에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저항밴드 훈련은 등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당기기 동작을 제공해 운전, 요리, 컴퓨터 작업 같은 수년간의 전방 활동을 상쇄합니다. 등 근육은 중력과 습관 패턴에 맞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패턴들이 몸을 앞으로 끌어당기죠. 표적 운동 없이는 결국 집니다. 저항밴드의 장점은 가변 저항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당길수록 운동이 어려워져서 근력 곡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항밴드를 가슴 높이에 고정하세요.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뒤로 물러나서 손잡이를 갈비뼈 쪽으로 당기면서 등을 모읍니다. 핵심은 등 뒤 사이의 호두를 깨려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팔만 쓰지 않고 정확한 근육을 쓰게 됩니다. 물리의학 및 재활 아카이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저항 밴드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자세 측정치가 평균 8cm 개선됐고 만성 요통이 58% 감소했습니다. 개선된 자세는 낙상만 막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숨쉬기가 더 좋아집니다. 폐가 확장할 공간이 생기니까요. 연구에서 폐활량이 23% 개선됐습니다. 이 운동은 악력도 강화합니다.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고령자 전반적 건강과 장수를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등 근육은 장 보기부터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균형 잡기까지 거의 모든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자세의 연소의 효과는 자신감부터 에너지 수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1위 운동은 이 모든 이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1위, 태극권입니다. 노화와 신체 쇠퇴에 대해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바꾸는 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5년간 1200명의 어르신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씩 태극권을 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무려 47%나 감소했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훈련, 걷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뛰어난 결과였죠. 하지만 이건 태극권이 60세 이상에게 최고인 이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고대 수련법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균형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운동 제어 패턴을 말 그대로 재배선합니다가 움직임을 더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죠. 걷기의 반복적 특성과 달리 태극권의 모든 동작은 조금씩 다릅니다. 뇌가 집중하고 적응하도록 강제하죠.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근육 손실과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동작과 집중호흡의 결합으로 이 순환을 끊어냅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분해가 아닌 치유를 촉진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획기적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태극권 수련자들은 20년 어린 사람들과 비슷한 반응 시간을 보였고 10년간 보행 속도를 비수련자보다 32% 더 잘 유지했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 너무나 극적으로 향상돼서 수련자들은 눈을 감고도 대부분 사람들이 눈 뜨고 하는 것만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태극권이 무릎 골관 저렴이 있는 어르신들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이었고 수련을 멈춘 후에도 몇 달간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체중 부하 동작의 특성상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2번 넘어진 후 태극권을 시작한 77세 이맥스 XC는 3년간 한 번도 안 넘어졌고 50대 때보다 더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장비가 필요 없고 어느 체력 수준에나 맞출 수 있으며 오래 할수록 실제로 더 유익해집니다. 5년 이상 꾸준히 해도 계속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의 핵심은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은 근력 균형 자세 건강을 모두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하루 미루는 만큼 근육은 줄고 균형은 나빠집니다. 하지만 하루 시작하면 그만큼 노화를 되돌립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